계산왕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수학특급 열차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특급 열차의 기관사 박용준입니다. 오늘 도착할 놀이정거장은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놀이정거장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학습 목표 비법 티켓이 필요하죠. 여기서는요, 분모가 같거나 다른 분수의 나눗셈 계산, 그리고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 계산, 또 자릿수가 같거나 다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문제부터 신나게 출발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놀이 문제는요, 친구들 교재 12권 18쪽에 있는 퍼즐 완성하기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즐을 완성하라고 하는데요, 사과가 나타내는 수에 색칠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일단 퍼즐을 보도록 하죠. 짜잔. 자, 퍼즐은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바로 사과에 들어갈 수입니다. 그런데 사과에 들어갈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박과 바나나에 들어갈 수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수박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3은 수박입니다. 자, 분모가 같은 13으로 같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계산항이 되기 위한 필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요, 분자끼리만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13으로 지금 똑같으니까 분자만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겁니다. 즉 12 나누기 3의 몫을 구하면 바로 수박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2 나누기 3의 몫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박에 들어갈 수는 얼마다?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세로줄을 보도록 하죠.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4는 딸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가 13, 13으로 똑같아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분자끼리만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나누기 4의 몫을 구하면 이 분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 나누기 4의 몫은 3. 따라서 딸기에 들어갈 수는 얼마다? 바로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나에 들어갈 수를 구하기 위한 나눗셈 식을 적어보죠. 3 나누기 얼마? 8분의 1이 바로 바나나에 들어갈 수입니다. 자, 3 나누기 8분의 1의 계산.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고치면서요,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줍니다. 즉 1분의 8이 되니까 자연수 8과 같겠죠. 따라서 3 곱하기 8은 24이므로 이 바나나에 들어갈 수는 얼마다? 2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박과 바나나에 들어갈 수를 모두 구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사과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과에 들어갈 수를 모르니까 무엇으로 둘까요? 네모로 두고 계산해보죠. 그러니까 4 나누기 네모가 얼마다? 24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때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 네모는 4 나누기 24. 따라서 네모는 24분의 4와 같다라고 몫을 쓸 수가 있고요. 분자와 분모를 각각 4로 약분하면 얼마? 6분의 1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에 들어갈 수는 얼마? 6분의 1이다. 6분의 1에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오늘의 첫 번째 비법 티켓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짜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계산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자, 나누어지는 수가 7분의 6이고요. 나누는 수가 7분의 2입니다. 자, 먼저 이 7분의 6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0부터 1까지 전체를 똑같이 7부분으로 나눈 뒤에 몇 부분? 6부분을 색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분의 6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7분의 2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즉 7분의 2씩 덜어내어 생각해보죠. 따라서 7분의 1을 한 번 덜어내고 또 7분의 1을 한 번 또 덜어내고 또 한 번 7분의 1을 덜어내면 총 3번 덜어낸 셈이니까 얼마다?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몫은 3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자, 이번에는요, 나눈 도막의 개수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6부분을 색칠했습니다. 6부분을 2부분씩 덜어내는 거죠. 하나, 둘, 셋. 자, 6부분을 2부분씩 덜어냈다. 이것을 자연수의 나눗셈식으로 쓰면 6 나누기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몫은 3번 덜어냈으니까 얼마?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하,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분자끼리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만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정리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계산입니다.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분모가 달라요. 자, 이때 첫 번째 방법은요. 분모를 갖게 뭐한다? 우리 배웠죠? 통분하여. 자, 분모를 갖게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분모를 갖게 통분해주죠. 공통모를 구할 때는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거나 분모끼리 곱을 구해주면 되는데 5 곱하기 4,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공통분모 20을 써주면 5분의 4는 20분의 16이 되겠죠. 나누기 4분의 3은 20분의 15가 되고요. 자,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분자끼리 따로 덜어내서 나눗셈을 해보죠. 16 나누기 15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16 나누기 15의 몫은 15분의 16과 같으므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1과 1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면 몫은 자연수가 되지만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몫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챙겨가기 바랍니다.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 방법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나누는 수에 무엇과 무엇을 바꾸어, 자, 나누는 수에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분수의 뭐로?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자, 밑에 한번 식을 적어보죠. 자,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 역시 똑같은 식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데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주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5분의 4에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짜장 바꾸어 주는 거죠. 자, 계산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5, 분자끼리 곱하면 16이 되므로 역시 몫은 똑같이 1과 15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계산, 분모끼리 통분할 계산하거나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의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실하게 알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놀이 문제를 향해서 출발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놀이 문제는요, 교재 48쪽에 있는 학생수의 차 구하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유진인의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유진인의 반의 남학생과 여학생 중 누가 몇 명 더 많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모두 구해낼 수 있어야겠네요. 짜잔! 자, 남학생의 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이렇고요. 여학생의 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구하기 위한 식 모두 대분수와 대분수의 나눗셈 계산이네요.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필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죠. 자,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 계산에서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11과 4분의 1 나누기 1과 8분의 1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11과 4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45가 되겠죠. 나누기 1과 8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8분의 9입니다. 자, 가분수로 모두 고쳤으니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볼게요. 4분의 45 곱하기로 바뀌면서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줍니다. 그럼 9분의 8이 되겠죠. 이제 약분할 수 있겠죠. 자, 분모와 분자를 각각 약분하면 1과 5가 되고요. 4와 8도 각각 약분하면 1과 2가 됩니다. 자, 분모끼리 곱하면 1, 분자끼리 곱하면 10이므로 1분의 10은 자연수 10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학생은 1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여학생의 수도 구해보도록 하죠. 14와 3분의 2 나누기 1과 6분의 5의 계산입니다. 대분수를 뭐로 바꿔라?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즉 14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44가 되고요. 1과 6분의 5를 가분수로 바꾸면 6분의 11이 됩니다. 이제 둘 다 가분수로 바꾸어 줬으니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보도록 하죠. 즉 3분의 44 곱하기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줍니다. 약분을 하면 1과 4가 되고요. 3과 6을 약분하면 1과 2가 돼요. 따라서 1분의 8이므로 자연수 8, 즉 여학생은 몇 명? 8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학생은 10명, 여학생은 8명이니까 누가 몇 명 더 많다? 아하, 남학생이 2명 더 많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방법, 우리 두 번째 비법 티켓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방법은요, 아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방법처럼 두 분수를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4와 3분의 2 나누기 3과 5분의 3의 계산입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통분을 하는데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줘야 합니다. 즉 3분의 14 나누기 5분의 18입니다. 자,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끼리 곱하면 15분의 70 나누기 15분의 54가 되겠죠. 자,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70 나누기 54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54분의 7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분이 가능하네요. 2로 약분하면 분모는 27이 되고요. 분자는 35가 돼서 27분의 35.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면 1과 27분의 8이라는 몫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즉 3분의 14 나누기 5분의 18이라는 가분수로 바꾸어 준 뒤에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럼 3분의 14 곱하기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18분의 5라고 적어주고요. 자, 이때 54분의 70이라는 몫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1과 54분의 16이 되고요. 약분이 가능하네요. 2로 약분하면 분자는 8이 되고 분모는 27이 돼서 1과 27분의 8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분수와 분수의 나눗셈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요,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된다? 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대분수는요, 특별한 경우에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친구들 대분수를 항상 가분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약분을 하거나 계산을 해서 종종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확실히 알아두기 바랄게요. 오늘의 세 번째 놀이 문제는요, 교재 57쪽에 있는 금이간 접시 고르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시 공장에서 금이간 불량 접시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접시에 적힌 소수의 나눗셈의 뭐가? 몫이 30보다 작은 접시, 30보다 작은 접시는 바로 금이간 접시라고 하네요. 금이간 접시를 찾아서 색칠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몫을 다 구해서 30보다 작은 접시가 어느 것이냐라는 것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구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필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죠.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거나 또는 세로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접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짜잔! 95.7 나누기 2.9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95.7 그리고 2.9 잘 보세요. 둘 다 소수 한 자리수니까 소수점을 똑같이 한 자리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결국 957 나누기 29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29 곱하기 3을 하면 87 빼면 8 내려오면 7 29 곱하기 3 87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소수점을 찍어줄 필요가 없죠.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으니까요. 자, 이런 방법으로 두 번째 접시도 풀어보죠. 80.6 나누기 2.6입니다. 똑같이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풀어보면 26 곱하기 3, 80, 78이죠.
78. 자, 80에서 78을 빼면 26. 26 곱하기 1, 26. 몫은 31이네요. 둘 다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몫이 30보다 크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 접시도 보도록 합시다. 54.4 나누기 1.6의 계산입니다. 소수점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자, 16 곱하기 3, 48 빼면 6, 그리고 4 내려옵니다. 16 곱하기 4, 64 나누어 떨어지네요. 아하, 34, 30보다 몫이 크네요. 자, 마지막 접시도 보도록 하죠. 92.4 나누기 3.3입니다. 소수점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33 곱하기 2가 66이고요. 빼면 26, 4가 내려옵니다. 33 곱하기 8이 264니까 몫은 28, 30보다 작으므로 금이 간 접시는 바로 네 번째 접시임을 우리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놀이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비법 티켓에서는요, 자릿수가 같거나 다른 소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볼 겁니다. 짜잔! 자, 먼저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자릿수가 같은 소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칠 수가 있겠죠.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할 수가 있죠. 즉 48 나누기 6은 얼마다? 8이다 라는 몫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했던 것처럼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8 나누기 0.6,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결국 48 나누기 6이니까 얼마? 몫이 8이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2.04 나누기 2.8의 계산. 자,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나누는 수는 소수 한 자릿수이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어느 한쪽을 자연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나누는 수를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시켜 보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은 여기 찍히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보죠. 28 곱하기 4는 112. 자, 빼면 8, 4가 내려옵니다. 28 곱하기 3이 84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맞게 몫에도 찍어줘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가지 비법 티켓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비법 티켓 한눈에 정리하러 출발해보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해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분모를 같게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거나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거나 세로로 계산해 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 소수점의 위치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이렇게 오늘의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남은 문제들 꼭 스스로 풀어보고요. 꾸준히 수학 특별 별차를 타러 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교재의 원리 부분과 계산 부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과 다음에 배울 부분, 원리 부분과 계산 부분 살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